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 운영자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네요. 날씨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아침 저녁은 춥다가 낮에는 덥다가 날씨가 오합지졸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특히 면접 남기신 분 12분이죠. 요번에 137 합격하신 필기 합격하신 137 합격하신 9분, 나머지가 3분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해갖고 11월 달에 있는 11월 중순에 있는 137회 면접시험에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3건의 저하고 3건의 통화를 한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요. 산림기술사 137회 필기를 갖다가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어떤 분은 이제 7번 보셨습니다. 7번. 공부를 뭐 하다 대충 하고 본 거 다 포함해서 또 사업 때문에 바빠서 공부 못해서 본 거 포함해서 7번에 붙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9번에 붙으신 분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산림기술사 면접대비 문답집 2 그래갖고 제가 옛날에 일 중에서 일부 맛배기를 보였는데 안 보여준 2번부터 쭉 한번 제가 샘플만 한번 이제 문답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산림기술사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필기 1차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약 4번 정도 1년에 산림기술사는 필기가 2번 있고 면접도 2번 있으니까 이제 4번 정도 그러니까 2년이죠. 2년 한 해에 2번 있으니까 4번 정도를 면접을 4번 안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필기 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면접 시험을 이제 2차에서 4번 안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2년 연속 봤을 때 2번이니까 2년이니까 4회죠. 2년 내에 면접도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면접에서 4번에 안 돼가지고 다시 필기를 보시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필기 공부 능력에 되어 있는 경지에 올라가신 분들이죠. 운 좋게 필기를 붙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상당한 공부량과 또 대학에서 이학과를 전공하고 또 비전공자인데 공부량이 한 5년 정도 돼서 다 외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필기에 합격을 해놓고 면접에서 4번 낙방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왕왕. 내가 뭐 필기에 붙었는데 4번 만에 면접에 못 붙겠어? 내 실력에? 그렇게 자만하다가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면접에서. 이제 산림기술사 면접 대비 문답집은 그동안에 면접을 본 사람들 거 뭐가 났던가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답안을 작성하고 어떻게 답안 작성했습니까? 답안 작성하고 또 예상 문제, 면접에서 물어볼 것들, 또 현장감 있는 것들, 뭐 학문적인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산림기술사 대비 문답집이 저한테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 9권, 10권, 11권 이렇게 11권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2번부터 11권까지 한 권에 2개 내지 3문제를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샘플로 문답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산림기술사 면접 대비 문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9월산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산림기술사 면접 대비 문답집 1은 저번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산림기술사 면접 대비 문답집 2 지름길로 가는 방법. 가량산 복원 기술막이 법정림과 지속 가능한 산불 방지임도 합법 목재 교육 촉진제 북한의 조림 대책 민둥산
산림토양과 농경지, 백두대간 해선, 해안사지 조림 수정 쭉 있네요. 여기서 뭐를 한번 여러분들이 힘들 것을 자, 요거 합법 목재 교육 촉진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합법 목재 교육 면접 답안집 2권의 4번 문제, 5번 문제 합법 목재 교육 촉진 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합법 목재 교육 촉진 제도는 목재 산업의 이제 면접관이 합법 목재 교육 촉진 제도에 대해서 한번 합법 목재 교육 촉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물었다면은 면접 수험생은 목재 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목재 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산림청에서는 국산재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목재의 벌채 허가 단계에서부터 생산, 유통, 소비까지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에서 불법으로 벌채하여 수입된 목재를 단속하여 생산지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법 벌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목재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의 수입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가공하여 수출할 때 영국, 미국 같은 나라의 목재 생산지와 품질을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수출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법 목재 교육 촉진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브라질, 인도네시아와 같이 산림이 울창한 나라의 숲이 무차별하게 벌채되는 일이 적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지구 온난화에도 기여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일부 영세 목재 업자는 절차가 어렵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산림청 정책을 탁상머리 행정이라고 본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 답안집 2권에서 5번 합법 목재 교육 촉진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46번 문제. 면접 답안집 2권 46번 문제. 임도의 확폭. 자동차가 이제 면접관이 임도의 확폭이 뭐죠? 이렇게 물으면 자동차가 임도를 주행할 때에 곡선부를 주행하는 경우 후륜 뒷바퀴의 좌측 바퀴가 전륜 앞바퀴의 안쪽으로 통과해 이제 통해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차가 구를 위험이 있죠. 따라서 곡선 구간은 직선 구간보다 노폭이 넓어야 하는데 그 폭의 크기를 확폭이라 함. 곡선 구간에서 임도의 확폭이 여유가 없으면 차량의 왼쪽 뒷바퀴가 임도 노면을 이탈할 염려가 있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에서 두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은 산림기술사 면접 대비 답안집, 문답집 3권. 3권에서도 역시 세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입니다. 면접관이 도징사방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도징사방댐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제 수험생은 네, 도징사방댐은 그 형식은 일반 콘크리트 사방댐과 같으나 방수로의 중간 부분에 도징이라는 트여진 부분을 구성하여 집중호우 시 도징 부분으로 물과 토사, 낙엽이 사방댐의 하류로 빠져나가고 큰 돌과 유목, 뿌리채 뽑힌 나무는 사방댐에 걸리게 구성된 사방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징 사방댐은 사방 기능을 하는 동시에 댐의 하류에 하천에 대한 부영양화, 하천의 영양분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를 위한 사방댐으로 생태적으로 우수한 사방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도징 사방댐은 특히 강원도에서 많이 시공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 산간 구곡에 많이 시공을 하고 있는데 도징 사방댐은 이제 산사태가 발생하는 나라가 이제 일본, 홍콩, 우리나라, 중국 여러 나라가 있는데 특히 유럽에서도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이 산악지대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리고 방지하는 사방댐으로 도징 사방댐을 놓는데 알프스 산맥 이런 데에 있는 구주 소나무, 전나무, 독일 가뭄비 이런 숲이 우거진 곳에 산사태 또는 지활지, 지진으로 인한 것 아니면 붕괴로 인해서 산사태 또는 붕괴, 지화량 붕괴 이런 것이 있을 때 대비해서 막는 사방댐이 스위스, 오스트리아, 또 일본,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도징 사방댐을 시공하는데 특징이 가운데가 쭉 찢어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쇠사, 가느다란 모래와 낙엽, 부엽토 같은 것은 하천의 하류로 빠져나가서 하천의 영양분이 된다. 썩어서 유기물이 생겨서 물고기 이런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고 생활하기 좋은 하천의 부영양화도 막는다. 그래서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사방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면접관이 산불과 산사태의 연관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산불과 산사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 내에 교목과 하층 식생, 지피 식생이 함께 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산불이 발생한 장소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빗물의 침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토양 내부로 빗물이 침투하는 속도가 또한 빠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의 침식과 토양 내 용출수의 증가로 붕괴, 북락 등이 발생되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라방은 됐고 차량 집재. 면접 답안집 2권의 19번 문제. 산불 피해제 인공보건과 자연보건의 장단점은 무엇이죠? 이렇게 하고 면접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공보건의 장점은 조립목 시제로 복원 기간이 빠릅니다. 복원 방법이 수월합니다. 특이한 기술력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생태적인 면 고려성이 적습니다. 복원 후 원상 회복이 어렵습니다. 일제림으로 경관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답변하고 그리고 자연복원의 장점은
복원 후 원상 회복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우수합니다. 경관 가치가 뛰어납니다. 단점으로는 복원 기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복원 방법이 복잡합니다.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산림기술사 면접 대비 문답지 4번. 4번에서는 (4번에서는) 5번 문제. 이것은 기술사 시험에도 이제 많이 나온 문제이고요. 2번인가 나왔죠. 우리나라에 대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리기다 소나무림을 벌채하고 후계림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우리나라 리기다 소나무는 이제 아주 옛날부터 외놈들이 일정시에 우리나라에 좋은 나무를 다 베가고 철도, 갱목, 뭐 비행기, 배 만드는데, 총 만드는데 다 갖고 가고, 철길 만드는데 다 가져가, 다 잘라버리고, 이제 수해 산사태 예방용으로 이제 리기다 소나무를 많이 심고, 그 후에도 우리나라가 또 묘목이 없었고, 리기다 소나무가 일제 잔재에 묘목이 많으니까 리기다 소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영서지방, 그리고 경기도 지역 고속도로변, 그리고 충청남도 지역에 리기다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제일 큰 북부지방 산림청, 강원도 원주에서 있는데, 강원 영서지역과 서울 경기 지역의 구기림을 모두 관리하는 북부지방 산림청의 관할 면적이 43만 헥타인데, 전국의 리기다 소나무림이 생육하는 면적이 똑같습니다. 43만 헥타입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에 지금 리기다 소나무림이 세워져 있는데, 리기다 소나무는 빨리 자라고, 그리고 사방송으로 효과는 있지만은 목재가 옹이가 많이 발생하고 부후가 빠르고, 그리고 목재가 소프트하기 때문에 건축재로도 못 쓰이고 목재 용도가 엄청 없습니다. 그래서 방부목을 갖다가 사용해서 뭐 토목 용재도 쓰고 이렇게 활용하는 수가 있는데, 대부분 파쇄에 쓰고 있죠. 그래서 리기다 소나무 임지를 갖다 벌채하고 후계림을 육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면접관이 당신 리기다 소나무를 벌채하고 후계림을 육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하고 이렇게 약간 고도의 문제를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당황을 하고 뻘쭘할 수 있는데, 한번 답변을 보십시오. 답. 리기다 소나무는 우리나라에 43만 헥타르가 분포하며 1960에서 1970년대 연료 공급을 위하여 식재를 많이 하였다. 리기다 소나무는 옹이가 많아 목재의 가치가 떨어지고 백합나무에 비하여 탄소 흡수원 역할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벌채를 한 후에 활렵수림으로 인분을 전환하여 후계림을 조성하여야 하며, 사회 정책적인 요소, 환경 경관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후계림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짧게 한 2분 정도를 답변을 해야 되겠죠. (3권의) 문제 7번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지에서 능선부는 조림목의 본수가 적다. 이러한 임지 숲 가꾸기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숲가꾸기 문제죠. 뭐 감리하시는 분들, 설계하시는 분들, 또 산림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산림조합에 계시는 분들, 또 설계 감리회사의 ENG의 기술사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겠지만, 비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물어본다면 뭐 좀 쩔쩔맬 수 있겠죠.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나무를 병해충이 걸리던 또 소나무 재선충이 와갖고 병에 걸려서 일제적으로 다 한 번 다 재벌 모두 배기를 해서 수정갱신을 하던, 아니면 벌기령 40년 50년 잣나무 낙엽성 벌기령에 도달하여 더 이상 크지 않기 때문에 잘라서 수정갱신을 하던, 어떻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림 예정지 정리 작업을 하고, 그 전 가을에, 겨울에, 그 이듬해 봄에 이제 조림을 이제 하죠. 나무를 조림한 다음에 그다음에 덩굴리 작업, 풀베기 작업을 하며 이제 한 7년 차 정도가 되면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형이 경사급하고 암석지가 많기 때문에 밑에 산록부와 산복부 40% 정도까지는 나무가 잘 크고, 그리고 산 정부 쪽에는 심은 나무, 조림목, 목표 수정의 나무가 거의 고사하거나 다른 나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이 더 우점종을 차지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지에서 능선부는 조림목의 본수가 적습니다. 이러한 임지의 숲 가꾸기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산림자원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치수림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을 네가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현장감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답: 네. 능선부는 토양이 척박하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산록부와 산복부에 비하여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하여 식재 본수가 적거나 생장이 불량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먼저 모두에 얘기를 해놓고 답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능선부의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을 실행할 때에는 조림목을 가급적 존치하고, 조림목 간 간격이 멀 때에는, 이제 1.8m를 심었는데 3.6m 가도 강송이 없어요. 그럴 때 그 임지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치수 중에 특수 한렵수, 예를 들어 층층나무, 물박달나무, 황병나무, 고로쇠나무, 꽃 종류, 경관이 중요하니까 3번 나무, 뭐 이런 것들, 층층나무, 이런 꽃나무가 서 있다 이거죠. 또 밀원수정, 꿀을 채취할 수정들이 있다 이거죠. 그럴 때에는 그런 나무들을 적정 간격으로 존치하고 어린 나무 가꾸기를 하여 용재 생산과 경관 보존 등 키워드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숲 가꾸기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점수를 받겠습니다. 수학간발 정관제가 무엇이요? 정관제가 뭐죠? 면접 답안지 3권의 문제 14번 ICT 국가산림조사란, 이 ICT는 132에서도 면접관이 물어본 겁니다. 교수님이 면접 수험생한테 ICT 국가산림조사. 요즘에 이제 뭐 AI니 ICT니 산림 과학 기반적인 것들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산림 분야에 접목을 시켜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가끔 툭툭 튀어나오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ICT 국가산림자원조사가 뭡니까? ICT 국가산림조사가 무엇이죠? 네. 어떤 지역에 어떤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지, 이 지역에는 어떤 나무들이 잘 자라는지, 나무들의 상태는 어떤지, 어느 곳에 몇 종류의 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산림조사를 사람이 장소를 접근하거나 조사하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였는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ICT 국가산림조사를 하게 되면 시간과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림을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기본 통계를 확보하여 숲과 산림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건강 상태와 경제성을 분석합니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정보통신과 드론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원격 탐사 방법이 적용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 기기를 활용하고 나아가 인공위성, 드론 등을 통한 미래형 정보 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답변은 힘들어도 짧게 그 골자, 뜻,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산림기술사 면접 대비 문답지 5. 일단 세 문제 해볼까요? 오늘 파정주림. 산림기술사 면접 답안집 5권의 문제 4. 파종조림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파종조림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죠? 네, 첫째, 수분 조건입니다. 종자가 발화한 후 생장을 계속하려면 토양 수분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2. 동물의 해입니다. 밤, 도토리 등 대립종자는 토끼와 들쥐에 의하여 소나무, 해송 등은 새들에 의하여 피해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기상의 해입니다. 낮이에 어린모가 있을 때에 여름철에 강한 일사에 의해서 죽게 되는 열해가 있고 초봄에 서립발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감 물질입니다. 어떤 식물의 낙엽 중에 다른 식물의 종자 발화를 저해하는 수용성 물질이 있습니다. 5번 흙옷입니다. 강우로 표토 유실, 뿌리 노출로 건조, 열의 해로 죽게 됩니다. 6번 종자의 품질입니다. 생활력이 충실한 종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면접 답안집 5권의 7번. 사방사업 시 큰돌 찰 붙임 기술막이 시공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방사업뿐만 아니라 임도사업장에서도 큰돌 매붙임, 큰돌 찰 붙임 기술막이, 우리가 이제 근래에 설계도에 흙막이 이렇게 하는데 기술막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돌 찰붙임 기술막이, 큰돌 매붙임 기술막이,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면접 시험관 중에 나온 기술사님이 물어본 적도 있고 물어볼 여지가 엄청 많은 거고 또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요것은 답을 만드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방사업 시 큰돌 찰붙임 기술막이 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네, 큰돌 찰붙임 기술막이 순서는 첫 번째 기초 탑하기, 두 번째 기초 거푸집 설치, 세 번째 기초 콘크리트 타설, 네 번째 큰돌 찰 쌓기 순서로 시공되며 시공 시 유의사항은 저는 이제 면접관님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려서 저는 이 문제를
이 공법을 고도화되게 알고 있습니다를 자랑하는 것이고 점수를 많이 주십시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순서로 시공되며 시공시 유의사항은 첫 번째, 반입 때는 큰 돌의 규격이 적정한지, 큰 돌의 품질이 적정한가, 어긋나게 쌓아서 안전성을 유지하는가, 속매지는 안으로 들어가게 넣는가, 뒷채움 돌은 적정하게 채우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죠. 자, 면접 답안집 5권의 12번. 임도 시공시 축구보호공의 종류와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기술사가 물어봅니다. 임도 시공시 축구보호공의 종류와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축구보호공, 축구 옆도랑, 임도 옆도랑을 축구보호, 임도 옆도랑의 세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법을 쓰는 것을 축구보호공이라고 하죠. 임도 시공시 축구보호공의 종류와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네, 축구보호공의 종류는 첫째, 야면석 찰붙임 축구보호공이 있는데 견고하고 기능을 영구히 유지하는 반면 부실 시공을 하면 경관적으로 보기 흉하고 시공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번, 식생토낭 축구보호공이 있는데 시공 기간이 짧고 시각적으로 아름답지만 초류 종자가 발화가 어려우며 토낭에 훼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형 돌망태 축구보호공이 있는데 견고하고 기능성이 뛰어나지만 돌망태의 조립과 돌 체험을 잘 못하면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통나무 축구보호공이 있는데 임도 지장목을 활용하여 장점과 미관상 좋으나 부패할 염려가 있습니다. 낙엽선 같은 것을 박피해서 이제 쓰는 경우도 있죠. 이상 5권까지 면접 대비 문답집을 일부 샘플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접 대비 답안집 6권부터 11권까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